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상승 변화도 뭐 금을 압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금보다 훨씬 더 월등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과 그리고 ETF가 장기적인 변화이고 여러 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ETF가 또 유입이 되는 움직임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무한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자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고 하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전문 매체를 비롯해서 여러 플랫폼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부자TV 구독자님들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을 특별히 또 모시게 된 이유는 워낙 요즘 또 코인 장세가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아주 핫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많이 유입되는 것들이 저희 채널에 구독자 느는 것 봐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흐뭇하시겠어요. 네, 더 분발해야 됩니다. 요즘 워낙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강하고 이슈도 많고 해서 또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특별하게 모시게 됐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쪽으로는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입문하게 되신 건지, 왜냐하면 코인을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한데 그 이유 자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각자가.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문학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산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좀 좋게 보신 이유가 일단 좀 저는 궁금하네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답변의 좀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 이제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친한 친구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말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환경의 어떤 변화들 때문에 뭔가 섣부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불안감들이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말려야 되겠는데란 좀 나름의 쓸데없는 의무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달랐고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자마자 저는 이제 좀 빠져들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의 어떤 단어로 함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다면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비트코인을 그럼 어떤 자산으로 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초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전자산이 된 것 같아요. 안전자산. 와, 굉장히 좋은 인식을 가지시게 된 거네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관들은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확립된 거는 2022년부터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2023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중소은행들의 위기 사태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안전자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지금 가장 많이 강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관들이 어떤 안전자산, 대체자산으로서 이거의 어떤 가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진입을 하게 될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기관들의 입장들은 서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안전자산으로 본다기보다는 채권과 어떤 주식의 6대4 구조에서 이 비트코인을 조금만 더 실어줬을 때 대략 3%에서 5%만 실어줘도 수익률이 굉장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들도 강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포모에 좀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는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그리고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내러티브가 부딪히면서 대부분의 자산들과는 비상관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 자산이 아닌 그러니까 비트코인만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지금 수요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홍콩에서 ETF가 또 승인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ETF가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는 게 이제 다면성의 두 가지 측면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화폐로서의 역할들도 여전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은 사실은 뭐 화폐로서 거래할 일이 없는 거죠. 네네. 이걸 지금 화폐로 쓰면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특히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그것들을 통계를 내보면은 화폐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게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레이어 2를 통해서 실제 거래처럼 빠르게 또 거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 수용들이 또 많이 저변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제3세계 국가들로.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뭐 부탄 같은 국가들은 국부펀드에서 이젠 채굴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도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매스 어덥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어난다라는 측면들. 이게 세 번째 국면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또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레이어 2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얹어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시장의 전문가들은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의미하는 S커브, 그 움직임에서 초기 어떤 채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다면적인 특성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아마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다 비트코인 맞다. 근데 그래서 사고 싶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이라도 가격이 더 오르는 거냐 아니면 좀 떨구는 거냐. 특히나 또 중요한 이슈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란 이슈가. 네. 예전에는 계속 반감기 때마다 이후로 가격이 좀 폭등하는 현상들이 많았었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러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도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패턴을 보면은 반감기 지나고 6개월 이후에 상승해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크게 상승해서 정점을 찍고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드는 그게 지금까지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세 차례 패턴이었는데, 이게 과거 이제 제가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매번마다, 자, 1차 반감기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반감기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그래,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분명히 상승은 하겠지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 패턴들이 다시 반복될까 이거를 2차 반감기 때도 3차 반감기 때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부 다 굉장히 큰 상승을 하면서 봐라 역시나 비트코인은 그대로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이유들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유들은 반감기를 통해서 공급을 긴축시킨다는 거죠. 신규 공급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이 줄어든 공급량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6.25개를 3.125개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번에는 신규 발행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가 적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패턴 대비로는 상승률의 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막 100배 넘게 뛰고 30배, 뭐 7배 이렇게 상승했다면은 이번에는 상승폭이 그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의 패턴과 대비했을 때 사이클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의 패턴에서 넘어갈 때 공급이 긴축되는 과정들을 보셔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단기 보유자 물량으로 넘기는 그 과정에서
가격 상승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온체인 지표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약간은 타이밍이 빨라지는 것들은 있지만 사이클상의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심리적인 기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채굴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채굴자들이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 줘야 되는 요인들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전들과 사이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현물 ETF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거기다가 4월달 홍콩 ETF 승인 여부까지 합쳐지고 거기다가 지금 CPI 발표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들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금리 인하 이슈들까지 겹치게 됐을 때 올해 어떤 말까지의 반등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질문을 드렸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2차, 3차로 진행될수록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자산도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1, 2, 3차를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 좀 아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킹 반영, 선반영이 많이 돼서 ETF 승인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 이슈도 다 충분히 반영돼서 가격이 이미 이만큼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오히려 반감기 이후로는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의문도 생겼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반감기 직후에는 아마도 조정의 어떤 국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실제로 반감기를 기점으로 뭔가 반감기 호재를 노리고 들어온 단기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올 수 있는 국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과거에도 동일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됐던 부분들이 결국 사이클로 반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저는 이제 심리적 기전이라고 하는 게 이 반감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시장의 등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반감기의 어떤 역할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작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채굴자들의 어떤 존립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시장의 어떤 유지의 어떤 측면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고래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어떤 계속된 어떤 반복된 어떤 기관의 어떤 진입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런 구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적이다라고 하면 좀 인위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 가격대를 일정 부분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반감기 기점으로 한 어떤 투자의 패턴들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 어떤 온체인 지표의 사이클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들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조짐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히려 뭔가 꺾이는 조짐들이나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물량 움직임들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소 보유 물량도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이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반감기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전에는 이걸 절대 팔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넘기는 이 시기도 역시 온체인 지표에서 집계가 되는데 이걸 넘기는 시기에 단기 보유자들이 이걸 다시 받아내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이해를 하고 있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적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규 자금들이 가격이 더 반등했을 때 더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감기 효과는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그럼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랑 이번 시즌, 이번 대세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현물 ETF를 굉장히 장기적인 변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 ETF 같은 경우도 7년 동안 그 호재들이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승폭 자체는 그 당시 금 시가총액이 워낙 컸던 데다가 이미 비트코인과 금은 서로 퍼포먼스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일한 어떤 다면적이 아니라 일면적인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대체 자산, 안전 자산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가격 상승 변화도 뭐 금을 압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금보다 훨씬 더 월등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과 그리고 ETF가 장기적인 변화이고 여러 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ETF가 또 유입이 되는 움직임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오버스러운데 약간 무한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030년까지 둔다고 했을 때는 뭐 가격 전망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하긴 하지만 저는 뭐 강남 아파트 가격 이런 얘기들이 완전히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2030년까지 그 가격까지 간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진 않는데 더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고요.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의 어떤 그 집계들을 좀 평균치를 낸 건데 제일 많이 낸 거는 메사리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 6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들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냐면 어떤 기관은 6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이미 그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치를 한번 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5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네, 그 정도. 근데 제가 저희 채널 출연하시는 분들은 또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은 한 15만 달러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화로 한 2억. 그 정도는 이제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그래도 더 갈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반감기 이후에 그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이제 이번에는 사이클이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조금 더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과거의 패턴은 반감기가 지나고 일정 부분 조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여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1년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구간에서 1년 동안 상승하는 구간도 굉장히 좀 거칠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올라갔다가 가격 다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가격 반납하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하시려면은 지금 시점이 되게 좀 중요한 시점이다. 라는 부분들, 반감기에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전 시점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의 반등이 시작됐을 때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뭐 RS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트 지표들이나 아니면 온체인 지표들도 굉장히 많은 과열 신호들 내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물 거래 지표들도 과열 신호를 내고 있는 지표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물량들을 모아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알트코인은 그냥 막 급등해서 막 몇백 프로 갔다가 몇 달 뒤에 보면 그걸 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뭐 언제 상승했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구간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뒤에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흐름들을 탈 때 이 상승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미리 선점을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탈출 전략을 이미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 전략만 좀 잡아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 패턴으로는 그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매입해도 되는가 그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 분명히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고 만약에 여기서 뭐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그 구간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랠리들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또 어떤 과거 패턴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대세 상승장의 어떤 비트코인 매입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 대세 상승장을 넘기 전까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세 상승장이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한화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달러도 다 넘어섰죠 이미. 네네. 이미 넘어서서 1억을 넘어섰는데 그 대세 상승장 전까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크립토 윈트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가격대에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세 상승장까지는 대개는 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면 우리가 미실현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어떤 너무 패턴화된 그런 것들보다는 언제든 매입을 해서 꾸준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조금은 더 고민해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